안녕하세요. 이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컨설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큰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의 클로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깎는 기분이 드는 경우도 간혹 있어 안타깝습니다. 크로징이라는 것이 자로 재듯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컨설팅 결과를 예측하고 클라이언트의 현실을 반영하여 서로가 만족하고 가능한 선을 문서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 시장을 퍼플 오션이라고 하네요. 퍼플 오션이 뭔가 찾아보니 기존 시장을 살짝 비틀어 고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일컫는 말인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정책자금 성공 시 7%의 고액 수수료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자금 시장에서 대부분 대출 금액의 5% 수수료를 제한해도 클라이언트에 따라 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책자금 시장보다 정책자금 강의하는 시장이 더 퍼플 오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수수료로 인한 금리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는 다 아시죠? 정책자금이 필요 없는 기업의 담보대출이야 4% 내외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5%가 넘어가고 6%턱 밑에 있거나 6%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갔다고 하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거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만일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면 오늘 발표한 2, 4분기 기준금리는 연 3.14%로 동결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의 상한은 2년 거치 3년 상한으로 5년 이내에 모두 상한한다고 보면, 기준금리 3%에 컨설팅 수수료를 5%를 5년으로 나눈다고 보면 매년 1%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은 4% 정도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보면 기준금리 3%에 수수료 5%에서 8%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사와 전문가의 영역은 다릅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게 시간도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쫓아다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겠지만 절반의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나 컨설팅으로 수수료를 받나 모든 비즈니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로징을 잘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지난 3월에 중앙지법과 북부지법의 판결에서 변호인의 능력이다, 검사와 판사의 재량이다 라고 성공 보수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잘할 수 있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겪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국세청의 공무원과 세무사의 차이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다양한 세례를 매일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무사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사례를 알고 있었고,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가 맞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세무 공무원보다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어 해석에 착오가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세무사 편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45억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1,000억을 손해봤다는 기사입니다. 지금의 정책 자금은 운칠기삼이라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전보다 확률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전문가의 영역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나 컨설팅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나 동질은 아니어도 업종이 다를 뿐 비즈니스의 동격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납기를 맞추고자 고생하는 건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고 컨설팅 하는 사람이 사기꾼인 양 무모하게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컨설턴트도 생각하는 것보다 날로 먹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기 위해 나름 열심히 궁리하고 팀원들과 방법을 모색하며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기업 인증은 회사의 현실이나 상황을 분석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성공률이 있지만 정책 자금은 아무래도 반반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구두 계약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문서를 남겨서 서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보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팝업입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법률은 과거 노동쟁이 가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아닌 외부 세력의 개입을 형사처벌까지 하며 금지했던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비판 끝에 1997년 폐지되었다. 지금은 제3자 부당 개입이란 단어만 회자되고 있을 뿐입니다.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는 나간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기업에 일방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제3자 부당 개입의 유형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또는 기관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컨설팅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독 보험을 끼워 팔거나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보험업법을 살펴보면 보험을 가입할 때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면 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기업 컨설팅에서 발생하는 정책자금이란 것이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컨설팅, 중개하는 입장인데 그걸 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과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인식될 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절차도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신청만 하면 AI로 분석하고 얼마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제3자 부당 개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구소 설립에서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은 정액으로 계산하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정책자금은 결국 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쉬운 인증은 100에서 200만 원,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 300에서 500만 원, KS 인증같이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주로 금액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지만 일부 컨설턴트는 3억 초과, 3억 이하 등으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출 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비율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수수료와 보험의 차이를 해석한다면 수수료는 나가는 비용이지만 보험은 환급성이라 정해진 기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한 달에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금은 되는데 보험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컨설팅을 통해 연구소를 설립해서 생각하지 않게 연간 3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면
이를 보험으로 대체해서 보장도 받고 만기 후에 환급도 받게 된다면 서로 좋은 거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클라이언트의 몫입니다.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담을 하면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100개의 컨텐츠를 목표로 달려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